네,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오늘은 초등사회 5학년 1학기, 일단은 국토와 우리 생활 중에서 세 번째 시간,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봅시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워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국토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의 어떤 다음 세대가 우리 국토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우리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 한번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우리 전 세계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배워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우리나라의 영역, 영토, 영해, 영공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럼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되겠죠? 아무도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 국토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국토가 제대로 지켜질 수 없겠죠. 특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누구보다도 더 이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떻게 그 마음을 키워갈 수 있을지, 거창한 건 할 수 없겠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이가 우리가 지키고 소중히 해야 할 우리 국토에 대한 신문 기사를 찾아봤대요. 그 중에서 우리 비무장지대라는 구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신문 기사를 한번 같이 들어보고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내에 위치한 영역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곳이다. 비무장지대 부근에는 민간인 통제구역이 있다. 비무장지대 주변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으면서 생태계가 보존되어 그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고 있다. 최근 도라전망대, 제3땅굴, 두타연 계곡 등을 보려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네, 비무장지대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무장지대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서 이렇게 서로 2km씩 떨어뜨려서 위치를 한 영역인데요. 여기는 군인이나 무기 등을 원칙적으로 놓지 않기로 한 곳이에요. 그래서 비무장, 아닐 비자를 써서 무장하지 않은 지대라는 뜻입니다. 비무장지대라는 곳을 한번 우리가 알아봤고요. 여기는 우리가 왜 중요할까요? 그러면 일단은 남과 북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어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로 그곳을 보존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군인들이나 민간인들까지 이 비무장지대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우리가 또 사랑해야 할 국토 중에 하나인 독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독도는 한번 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국토의 동쪽 끝에 위치한 독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에요. 지금 독도는 우리가 일본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한 일제시대의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독도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에요. 또한 독도는 화산활동으로 생겨났으며 우리나라는 섬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많은 그런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요. 수산자원, 물고기, 희귀한 물고기들, 우리나라에서만 잡히는 그런 해산물들, 수산자원과 지하자원도 풍부하게 있고 국토 방위,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독도 사랑을 실천하고 있냐면 독도에 직접 방문할 수 있죠. 아무 때나 갈 수는 없지만 독도에 직접 방문하거나 독도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이에요. 영토.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다양한 동식물, 독도에서만 볼 수 있는 동식물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어떠한 노력들로?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고 독도에 직접 방문하거나 독도 관련 행사에 참여한 등의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독도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영상 보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 독도. 이곳에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야욕에 불타던 일본은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905년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며 불법 편입합니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고시를 통해 은밀하게. 그런데 과연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는 주인 없는 섬이었을까요? 1145년에 발간된 삼국사기를 포함하여 한국의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는 독도를 오랜 옛날부터 한국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일본의 기록은 어떨까요?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일본 문헌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말 일본은 공식 문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일본 전역의 지적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조사 끝에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110년간 숨겨져 있다가 1987년에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태정관 문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던 일본이 말을 바꿔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언제는 주인 없는 섬이라더니 이제는 원래부터 자기 땅이었다니.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일본의 주장을 그 누가 믿겠습니까?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카이로, 포츠담 선언 등 전후 처리 과정에서 패전국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쫓겨납니다. 독도도 한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는 독도를
분명한 한국의 행정관할 구역으로 선포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독도가 빼앗겼다가 되찾은 한국 영토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일본이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해지길 바랍니다. 독도는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독도가 일본과 이런 영토 분쟁을 겪고 있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일본도 전 세계도 우리 땅이라고 인정하는 그 독도를 조금 독도의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그 영상을 조금 길지만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지키려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른이 됐을 때 아무도 독도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땅을 노리는 다른 세력들에게 우리 땅을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자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더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의 입장에서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다른 학생들이 마음 표현한 모습들을 한번 봅시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국토사랑 신문 만들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마라도에 대한 그런 글을 보고 영공을 지키고 그런 마라도, 제주도와 마라도를 지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신문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우리 지역 탐방에 대한 글을 이렇게 봤고, 독도 파헤치기라는 이름으로 신문을 만든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사랑에 대한 캠페인 활동인데요. 국토의 사랑에 대한 캠페인 활동으로 이런 지도에다가 학생들이 손으로 페인팅을 해서 이렇게 색칠한 그런 활동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운동장에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통일에 대한 염원을 그린 그런 활동 사진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로 이렇게 국토 대장정을 한 모습들도 있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국토사랑 글짓기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국토사랑 글짓기를 이렇게 한 모습들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환경보호하기 활동.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공원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하천에 쓰레기를 줍는 거, 이거 환경보호 활동도 모두 나와 있는 활동들이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써볼 건데요. 요 밑에다가 그럼 내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여기다 한번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써보도록 합시다. 써봤다면 그럼 다른 학생들이 실제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우리나라 국토사랑 플래시몹인데요. 한번 볼까요? 창원 명지여고 학생들도 광복절 72주년을 맞아 나라사랑 국토사랑 플래시몹을 선보였습니다. 창원 명지여고 운동장. 뜨거운 태양 아래 아름다운 강산 음악이 흐르자 학생들이 일제히 같은 동작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오늘 플래시몹 동작은 명지여고 댄스 동아리 허쉬 학생들이 직접 고안한 것으로 전교생과 교직원, 인근 학교에도 안무를 보급하여 하반기에는 더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플래시몹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광복 제72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순국 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개성 발전시켜 나라사랑, 국토사랑을 생활화하는 데 있습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국기를 얼굴에 그리고 하니까 더 애틋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명지여고는 올해 경남교육청 3.1절 기념행사 때도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을 선보인 바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국토사랑, 나라사랑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애국심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 체험활동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토사랑 플래시몹을 통해서 나라의 사랑을 표현한 그런 모습이고요. 이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토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해볼 건데요. 국토를 가꾸고 지키기에 할 수 있는 일을 여기 옆에 국토 쪽지에다가 붙임 쪽지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 적어 볼 건데요. 이 친구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국토를 지키는 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 국토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우리 국토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국토를 지키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른 친구들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깨끗한 우리 국토를 만들기 위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네. 두 번째는 우리 국토를 지키려고 애쓰시는 국군과 독도 해양 경찰들께 감사와 응원의 편지를 써요. 자신의 생각을 써보세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씩 아까 적었던 것도 좋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국토를 가꾸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학생 입장에서 할 수 있지를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국토를 사랑하고 가꾸기 위해서 우리 국토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학생 입장에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에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선생님 믿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자연환경에 따라서 우리 국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